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어요? 배정구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보시다시피 화기가 좀 반짝반짝 하죠. 그동안 이제 교회의 사순절 그리고 종료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거치면서 약간 꽃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엄청 화려하게 한번 꽂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제주도에 가니까 이 유채 밭이 여러분 뭐 제주도 가면 꼭 보시잖아요. 카놀라유 기름을 우리가 먹는 식용유를 만드는 이 씨앗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 유채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전꽃 꽂이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너무 핀 거를 사시면 그 다음날 우수수 쏟아지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꽃이 쏟아지는 그런 식물들은 종자를 맺히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봄에 피는 이런 꽃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쏟아져요. 그래서 귀찮아서 치우는 걸 귀찮아서 그렇게 피는 것들을 또 이렇게 잘 안 꽂으려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채를 이렇게 봉우리가 많이 돼 있는 거를 샀는데 아마 주일날 되면은 굉장히 예쁘게 그렇게 자태를 뽐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화기가 2개인데 화려하지만 좀 오늘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통해서 예를 들어 노란색도 있죠. 그 다음에 핑크색도 있죠. 진한 핑크도 있죠.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화려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화려함으로 한번 꽂아보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요, 조금 유채가 약간씩 핀 것들은 벌써 쏟아지는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셨죠? 유채는 피지 않은 걸로. 왜? 끝까지 잘 피거든요. 그래서 무 꽃필 때 그런 줄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물도 잘 빨아들여요. 그래서 뒤쪽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라 폼은 제가 앞에서 뒤로 이렇게 고정을 했거든요. 오늘은 좀 손을 좀 빨리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즐거움을 스피드 있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손놀림을 좀 빨리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제가 한 번에 잘라줘요. 그리고 밑에 이제 부활주일에 꽃을 꽂았을 때는 꽃을 하도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좀 앞에가 되게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밑에다 이렇게 천을 깔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먼저 해놨습니다. 자, 여기 유채를 멀리서 이제 꽃이 폈을 때 봤을 때는 얘네들이 노랗게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꽂고 있습니다. 이렇게 뭉쳤죠. 그 다음에 또 앞쪽에도 제가 그렇게 꽂을 거예요. 벌써 이제 유튜브를 찍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어도 저는 이제 어떤 느낌으로 이제 준비를 했냐면 물론 이제 프로이신 분들은 뭐 제 유튜브를 보지 않아도 잘 꽂겠지만 초보자들이 굉장히 꽃은 봉사하고 싶은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아주 쉽게 꽂을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물론 이제 잘 꽂으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창작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초보인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부활주일 꽃을 이렇게 철수를 하다 보니까 역시 물을 너무 잘 주셔서 빼기가 좀 아까운 것들이 있어서 이 꽃을 꽂은 다음에 다른 데다가 이제 꽃을 꽂아서 놓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 저희 교회가 굉장히 풍성한 그런 꽃잔치가 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미리 제가 이 옆란은 이렇게 접어놨거든요. 뒤쪽에도 꽂으면서 앞쪽에도 같이 뭔가 세트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꽂아보려고 합니다.
반대쪽은 이쪽으로. 자, 이 정도만 해도 조금만 꽂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으시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계속 이제 부활줄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조팝나무가 지금 아주 좋은 상태의 그런 모양을 좀 갖고 있어서 얘를 꽂아 볼 거예요. 자, 뒤쪽으로. 자, 면적을 좀 넓게 이렇게 사선을 좀 많이 주셔야 얘가 물빨림이 좋거든요. 이 사이로 자, 깊게 꽂을 거예요. 물빨림이 좋게 하기 위해서. 자, 또 하나는 이쪽 반대 방향으로. 자, 꽃은 많이 넣지 않았어도 왠지 벌써 굉장히 화려한 그런 느낌을 주죠. 유채 자체가 이렇게 선 이런 것들이 아주 깔끔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얘네들이 폈을 때는 굉장히 여기가 노란 그런 느낌으로 주기 때문에 저는 그 느낌을 좀 활용해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헤라 장미인데 보통 이제 꽃 같은 거 이제 바구니 같은 거 이런 거 꽂을 때는 이 헤라 장미가 이렇게 얼굴이 큰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 교회는 장소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것도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꽂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품종의 꽃이라 하더라도 토양에 따라서 또 빛의 어떤 빛을 비추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컬러들이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색의 발현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은 똑같은 품종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좀 비싸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 꽃집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뭐 한 송이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장미 한 송이 얼마예요? 그랬을 때는 뭐 싼 거 가격 차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있다면 10,000원 정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10배 비싼 똑같은 장미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분들도 꽃집에 가서 장미 한 송이 얼마예요? 이런 거보다는 거기 있는 품종들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장미를 보고 이 장미는 한 송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겠죠? 꽃이 안 피다 보니까, 그죠? 유채가 안 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는 아마 이제 그린색으로 많이 보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앉았다 섰다 하기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 요 위에 쪽에다가 꽃을 이렇게 진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꽂기가 되게 편하네요.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보다는 되게 편해요. 자, 화기를 2개 이용하고 있지만 아마 화면에서는 하나처럼 그렇게 통일감 있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꽂으신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색이 좀 진한 이런 장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꽃꽂이 하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미리 다듬어 오질 않아요. 그냥 이런 상태에서 내가 꽂고자 하는 사이즈를 먼저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적절한 잎을 정리해서 이렇게 꽂다 보면 시간도 좀 단축되고 그죠?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다듬어도
또 꽂으면서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저는 미리 다듬지 않고 이렇게 제가 필요한 때 그대로 잘라서 사용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성남에 초등학교 있는 근처에 있는데 저희 교회 화단이 너무 예뻐요. 왜냐면 봄부터 가을까지 늘 꽃이 이렇게 피는 것들을 꽂아 놓는데 심어 놓거든요. 근데 이제 또 심어만 놓는 게 아니라 관리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이 초화 종류는 어떻게 이제 잠깐 요거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초화 종류들은 위에 이제 순자락이라서 꽃이 피고 이렇게 질 때 되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걔를 잘라주면 이렇게 손으로 자른다거나 뭐 가위로 자른다거나 그럼 옆에서 격가지가 나요. 거기서 또 꽃이 피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에 뭐 화단이 있어서 그런 식물들을 기른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자라기를 좀 해주시고요. 햇빛이 많이 쬐는 데는 늘 뭐 적어도 뭐 2, 3일에 한 번은 꼭 물을 주셔야 얘네들이 가을까지 예쁘게 꽃을 볼 수가 있답니다. 자, 위에 부분하고 아래 부분하고의 어떤 구분이 굉장히 확실하게 잘 되어 있죠. 이제 저 정도 되면 약간 이제 많은 분들이 일을 놓고 쉬고 이럴 수도 있는 나이인데, 저는 제가 요즘에 전성기를 맞은 것 같아요. 어떤 뭐 경제적인 이런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그래, 내가 또, 주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구나 또 생각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화려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란 3개, 핑크 3개, 진한 핑크 3개 또 조금 있으면 어버이 주일 그때는 되게 가격대가 나가는 스프레이 카네이션인데 얘는 수입 카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일반 뭐 국산이 꼭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기장이 좀 길고 좀 꽂기도 좀 편하고 대가 좋아서 그래서 이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앞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면에 되게 화려하게 보이실까요? 저는 화려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화면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꽂고 싶을 때는 이렇게 좀 짧게 미리 꽂아 놓으신 다음 잘라 놓으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넣으면 시간도 여러분들 단축되고 그렇죠? 이렇게 미리 잘라 놓습니다. 앞에서 보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꽃집에서 요 마트리카리아, 그죠? 요즘은 꽃이 딱딱 떨어지는 것보다도 이렇게 잔잔한 것들을 많이 선호하죠. 그리고 이거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들으면 어때요? 되게 예쁘지 않으세요? 이건 이제 캐모마일이에요. 캐모마일 여러분들 차로 드시잖아요. 국화 종류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이제 꽃집에서는 오래가게 하는 방법은 얘네들 잎을 좀 귀찮긴 하지만 이렇게 따주시는 게 이 마트리카리아는 굉장히 수명이 오래가요. 그리고 시장에서 구입해 왔을 때 여기 잠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뜨거운 물에 한 5초간 데쳐 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저는 데쳐 왔어도 제가 일부러 저희 그 교육기관 학원에서 미리 데쳐 놔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오래 가는 거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조금 구매하실 때 조금 팁을 드리자면 보세요. 이렇게 줄기줄기 굉장히 지저분하게 막 달려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달려있는 것들은 격가지가 이렇게 좀 길쭉길쭉한 거는 잘라서 쓰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위에가 좀 작으면서 이렇게 격가지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은 좀 지저분하고 사용하는 게 조금 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꽃을 꽂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료를 잘 구매를 해서 오래 보고 잘 꽂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뒤쪽으로 와서 이렇게 딱딱딱딱 꽃들이 장미라든가 카네이션 이런 것들은 딱딱 떨어져 있다면 얘는 좀 살랑살랑하면서 야생화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제가 이 마트리카리아는 정말 모처럼 만에 제가 쓰는 것 같습니다. 상태가 좋아서 오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그림도 같으면서 이 아래 잎들은 제가 어느 정도 올 때 좀 정리를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꽃집 하시는 분들이 이 마트리카리아를 쓴다면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 마트리카리아는 잎을 이렇게 다 따신 다음에 데쳐서 담가 놓으시면 수명이 굉장히 길다는 거. 예.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자, 거의 다 꽂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위에 부분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죠? 여기 부분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는 조금 활짝 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조금 전에 저희 목사님이 냉커피를 사다 주고 가셨어요. 약간 더웠는데 냉커피를 마시고 나니까 한결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더워요. 자, 다른 때보다도 얘네들이 뭔가 딱딱 떨어져 보이지 않고 조금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뭉쳐 보이죠. 그 역할은 여기 있는 마트리카리아 이렇게 잔잔한 꽃들의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꽃꽂이 하면서 말씀드릴 때 교회는 장소가 넓기 때문에 잔잔한 것보다는 꽃이 탁탁 떨어지는 것들이 멀리서 봤을 때 어떤 존재감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제가 이쪽은 뒤쪽에는 그렇게 꽂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셨을 때 그 뒤쪽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잘린 것들이 있죠. 이것도 유채는 굉장히 물을 잘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채는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렇게 뭐 어렵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계절적으로 따라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꽃꽂이를 이렇게 2개를 꽂았기 때문에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무슨 형이라고 할까요? 네, 복형이라고 불러요. 복형. 2개의 화기를 이용했다. 근데 하나의 화기를 이용해서 양쪽으로 꽂았다고 하는 것은 분리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복형도 성전꽃꽂이에 많이 쓰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햇빛도 굉장히 쨍쨍하고 지금 이 꽃 꽂는 이 시간에는 밖에 그 공기가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서 마스크를 벗어야 될 때 또 오히려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아마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정구였습니다.